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불공평한 상황, 혹은 쌓여가는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며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새도 없이 커져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거나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소중한 관계를 해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조절하고 현명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중에는 더욱 강한 형태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더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에서도 보다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감정이 치솟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성을 잃고 말이나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숫자를 세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낀 감정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불쾌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며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연습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주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무너질 때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상사의 인정 없이 무시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혹은 타인이 부당하게 나를 대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는 강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며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고혈압, 심장병, 위장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분노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신체적 피로를 가중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분노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가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내뱉은 말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며 오랜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을 할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데 분노로 인해 그 기반이 흔들리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감정적으로 치우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실수로 인해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분노 상태는 집중력을 저하시켜 업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팀워크도 저하되어 동료들과의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 성과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분노를 조절한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다음은 감정을 보다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들이다.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종종 후회를 남길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쉽고 이는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먼저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숫자를 세거나 자리를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짧은 시간의 여유는 감정을 정리하고 보다 이성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분노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각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분노를 줄일 수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방의 행동이 불쾌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화가 나는 순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강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를 기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화를 낼 때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본인이다. 분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피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때로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소중한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것도 분노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대화를 잠시 미루고 차분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분노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은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갈등만 커질 뿐이다. 반대로 침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차분한 말투와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내심과 강한 정신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냉정을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갈등을 유발한다. 두 경우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든다. 감정을 쉽게 표출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기 쉽고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더 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도 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성적인 사고가 흐려지기 쉬운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냉정한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업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은 단순히 성격적인 강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차 더 나은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상황에서부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자.